자, 전국에 계신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입니다. 자, 저는 윌비스에서 소방학 개론 및 소방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관계 법규, 학과 특채에 대한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봤을 때 난이도를 이제 만일 봐라라고 하면은 저는 중하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쵸? 난이도를 한 중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합격 점수 같은 경우는 요것 또한 80점에서 90점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상 점수가 막 특출난 문제도 없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쉬운 문제도 없었고 그냥 평이했어요. 여러분들 평이했습니다. 항상 나오던 학과 특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과태료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학과 특채 때 과태료 문제가 2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문제 과태료 문제였고요. 20번 문제도 과태료 문제였습니다. 벌금 문제가 안 나왔어요. 특이하게. 근데 과태료만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태료 문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들 볼 때. 왜냐면 항상 벌금이나 과태료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많아서 과태료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학과 특채가 작년에는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안 줬거든요. 근데 문제에 몇 조 몇 항 근거 조항을 다 줬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근거 조항을 안 준 것도 있는데 보통 근거 조항을 준 게 더 많아요. 뭐 몇 조 몇 항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거 조항을 준 게 많아서 근거 조항을 주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무난했습니다. 예, 법규는 항상 암기가 포인트다라고 했고, 기본법과 시설법에 가보면 이제 10문제씩 또 동일하게 작년과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학과 특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저도 소방학과를 나와서 알지만 저도 소방학과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학원까지 제가 소방학과를 나왔거든요. 소방학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졸업생으로서 이게 생각보다 학과 특채가 뽑는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공채와 비교하면은 기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좁지 않나, 문이. 그죠? 조금 좁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학과 특채가. 근데 문제가 이번에 법규는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학개론이 제가 봤을 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학과 특채 하시는 분들도. 그쵸? 뭐 생활영어는 제껴두고. 그래서 학개론을 풀고 아마 법규를 풀었으면 약간 이제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아마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럼 좀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뭐 학생들이 이제 푸는 순서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학개론은 요번에 좀 어려웠습니다. 확실히. 제가 아까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근데 법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법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법과 시설법이 10문제씩 나왔다. 그죠? 그리고 규칙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규칙에서 내면 안 되지.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안전교육, 홍보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이거? 대통령령. 이거 여러 번 봤죠? 제가 모의고사 때도 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법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도 몇 항이에요? 3조에. 몇 조 몇 항이 아니고 3조에 딱 들어가 있죠. 그쵸? 이거 하나 잘 보시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민터가 여기 또 나왔죠. 봐봐, 여러분들. 내가 소민터 꼭 나온다 그랬지? 학과 특채 때도 또 나왔잖아요. 그죠? 소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이게 공채 문제보단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번, 소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18명. 예전에 제가 이거 많이 바꿔서 냈거든요. 뭐 20명으로 바꿔내든가. 2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청장이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요. 3번,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민원센터장이 파견 요청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요청하냐면 청본이 요청합니다. 누가? 청본. 본서가 아니고 청장이나 누가? 본부장이 요청을 합니다. 자, 청장은 소방시설 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조금 저는 공채 때도 나왔거든요. 소민터가. 근데 공채 때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3번이 답이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뭐 기본법에 항상 많이 나왔던 문제다. 종합계획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죠. 그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청장이 이렇게 통보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청장한테 줘야죠. 행안부 장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 소방법에. 행안부 장관? 아닙니다. 자, 종합계획 포함되는 사항 어렵게 나오면 제가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예전에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었죠. 4번,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번 문제 빼고는 1번, 3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던 문제예요. 항상 보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야, 특이하게 이게 나왔어요. 비상소화장치 제가 꼭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맨날 소방용수시설만 보지 말고 소급저만 보지 말고 비상소화장치도 봐라. 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딱 두 개예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곳이나 또는 화재경계지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곳이나 또는 화재경계지구. 그럼 화재경계지구를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밀집자 들어가는 것들. 그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석유, 공장. 여긴 밀집 없다 그랬어요. 없는 지역, 오케이. 야, 다 들어가 있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쵸? 그러면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정답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뭐 이거 항상 풀었던 문제죠.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뭐 고르는 거예요, 지금? 지원활동. 그죠? 지원활동 고르라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요거는 난이도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라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6조 3에서 얘기하는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지원활동 골라주면 되는 거 많이 우리 했었죠. 6번. 자,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소방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과 훈련이 있었어요.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자, 이거 누가 받는 거야? 일반인이 받는 거.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누구를 봐야 된다? 어린이집에 영유하는 학생, 미성년자들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미성년자들.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대학생 이런 거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대학생. 딱 고등학생까지만 딱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 영유아, 학교 딱 들어가 있고 장애인은 따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딱 영유아라던가 학교의 학생 딱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으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문제도 풀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정답 그래서 1번이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7번 권한. 자, 이 권한에 대한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1번만 보고 바로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 너무 기본적인 문제야. 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거 무슨 시설이에요? 소방용수시설이잖아요. 맞잖아, 여러분들. 소방용수시설. 자, 소방용수시설의 종류에는 소급저가 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맞아요? 그럼 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누가 유지관리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해야죠. 그럼 벌써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2번.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고,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강제처분에 대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강제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서대가 하는 거죠. 그치? 여러분들? 자, 3번.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리 등의 시설에 대해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위험시설에 대한 뭐예요? 긴급조치죠. 자, 이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는 누가 한다? 똑같이 본서대가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4번. 얘가 종사명령이죠. 요거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맞나요? 요거 종사명령에 대한 거죠. 자, 종사명령 누가 합니까? 본서대가 하죠.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법 25조 1항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거. 와, 이것도 봐봐.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 이게 뭐야?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본서대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본서대. 그럼 여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청장이죠. 하실 수 있죠. 자, 9번. 소방기본법 제41조에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거.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교육, 조사, 연구, 대국민 홍보 다 하죠. 4번. 이 장비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은 안전원에서 하지 않죠. 그죠? 네.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죠. 4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거 4번으로 답을 해주시고, 안전원 업무는 제가 예전에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들. 이게 과태료를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걸 풀려면. 지금 53조와 54조의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아, 이건 벌금 기준이네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아까 과태료라 그랬죠. 벌금 기준. 뒤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과태료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공채 문제랑 섞인 것 같아. 공채 때 과태료가 나왔거든요. 벌금 문제입니다. 벌금. 벌금. 자, 벌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벌금. 자, 그러면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1번에 가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지금 갔을 때 수도의 개폐 조작. 그죠?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이게 얼마냐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원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 이것도 100만 원짜리고. 불장난 모닥불 예방 조치에 대한 거죠. 200만 원. 맞습니까? 벌금. 이건 피난명령. 피난명령을 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대요. 요게 이제 얼마짜리냐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얼마짜리라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4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벌금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11번. 계획들 다 나왔네, 이번에. 그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계획이 많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종합계획과 시설법에 나와 있는 화재안전정책 계획. 맞습니까?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1번에 가보면 너무 쉬운 게, 여러분들 큰 계획 중에 10년짜리가 있었어요? 없었죠. 항상 몇 년이다. 큰 계획은 5년.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건 매년.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옳지 않은 건 몇 년이다? 5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수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치? 네. 자, 12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똑같은 문제네요. 12번. 그죠? 뭔가 읽다 보니까 똑같아서. 자, 제4조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것도 진짜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특별조사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딱 2개가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외웠던 특별조사위원회. 거기 가보면
중앙특별조사위원회와 중앙특별조사단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원래 두 개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 특별조사위원회는 내가 이해를 해요. 원래 많이 나왔었으니까. 야, 근데 중앙특별조사단이 나왔어요. 그럼 중앙특별조사단도 이제 등장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중앙특별조사단이 아니고 지금 특별조사단에 먼저 문제죠. 지금 소방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단이 아니고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를 하는 곳이다. 여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곳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누가 꾸린다라고 했습니까? 그 포인트라고 했죠. 본부장이 꾸린다. 본부장. 그래서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중앙특별조사단입니다. 중앙특별조사단의 편성 운영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1번, 요 21명 포인트로 잘 보시라고 했고요. 중앙특별조사단 가면은 2번, 이건 맞아. 청장은 특별조사를 위해 뭐하러 상시해? 뭐하러 상시로 편성 운영해요? 바쁜 사람들 데리고. 맞습니까? 언제? 필요시에. 필요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특별조사위원회와 지금 나오는 중앙특별조사단 차이가 있다 그랬죠. 특별조사위원회는 뭐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내가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려면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꾸릴 수가 있고 중앙특별조사단은 언제 꾸리는 거야 여러분들? 언제? 이거 언제 꾸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뭐를 나갈 때, 그치? 특별조사를 나갈 때 꾸리는 거예요. 특별조사를 나갈 때. 이거 누가? 청장이 꾸린다라고 했죠. 그죠? 상시가 아니고 언제? 필요시에.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에요. 네. 자, 14번입니다.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다음에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수용인원을 옳게 산정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닥 면적이 95제곱인 강의실이래요. 제가 마지막 프린트에도 수용인원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학과 특채 때 나왔네요. 95제곱이죠. 강교상실휴. 맞습니까? 강교상실휴. 내가 몇이라 그랬어? 1.9. 그럼 이거 몇 명 나와요? 딱 50명 나와요. 딱 50명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면 950에 10씩 곱해주면 19니까. 95, 45. 끝났죠? 자, 이런 거 원래 이제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뭐 한다? 반올림한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15번 보겠습니다. 자, 재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가 마지막에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틀림없이. 근데 거기다가 제가 소활동 설비 중에서는 뭐 봐라? 재현 설비 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의심되면 프린트 보세요. 카페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지하가 연면적 1000, 문종은 무대부 바닥면적 200, 수용인원 100명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심화 프린트로라던가 제가 재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강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많이 풀어봤으니까. 소활동 설비 중엔 재현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번.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옥수물. 맞잖아. 옥내, SP, 물분무 등. 그죠? 옥수물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나오면 어차피 내진에서 나올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진에서 나올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럼 연속 그냥 바로 가져가시면 되죠. 그죠? 자, 17번. 단경이네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거 예전에 공채 때 나왔던 문제 유사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일단은 아기천사, 그죠? 교수연봉 2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많이 나왔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야, 이게 아니네. 자, 근데 유치원이 있었죠. 어린이회관이 어디 있었어? 맞잖아. 여러분들 여기 400이잖아요. 400. 예전에 많이 풀었던 문제고, 왜냐면 기출에 있으니까 이런 건. 18번. 자, 이 문제가 조금 길었죠. 문제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 자체가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야? 증축이나 용도 변경 특례네요. 원래는 증축 특례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 용도 변경 특례가 나왔어요. 답이 용도 변경 특례가 답이었어요. 1번 가보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자동 방화문이나 또는 자동 방화 셔터로 구획을 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대통령령이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확실히 구획을 해주면. 원래는 전체에 대해 강화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전체에 대해도 되지만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직원 휴게실을, 그죠? 지금 가보면 직원 휴게실이 아니고 지금 캐노피죠.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체에 대해. 3번과 4번이 뭐에 대한 거예요? 용도 변경에 대한 거죠.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안전해지는 거죠.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안전해지는 거죠.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에 법을 적용을 한다. 여기서부터 특정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에 법을 적용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게 일정 근무자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전체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특급에 대한 건데 제가 소방공무원은 꼭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소방공무원은 10년이 아니고 몇 년이야? 20년. 맞잖아, 여러분들. 20년. 그죠?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2번이다. 정답 2번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20번. 자, 요게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 요 문제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과태료거든요. 근데 3번에 가보면 요게 이제 1번 거기 갔을 때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1번 요게 이제 200, 2번 요게 200이라고 나왔는데 요게 300이에요. 300. 요 2번 보기가 요게 300. 그리고 얘가 200. 그죠? 요번에 벌금이랑 과태료가 두 문제나 나왔어요. 학과 특채 때.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저는 벌금 문제 빼고는 학과 특채 문제는 베스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선생님 입장이고요 라고 하면은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왜냐면 다 익숙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익숙한 문제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 빼면은 괜찮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법규에 대한 여러분들 이 특채 해설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는 크게 할 게 없어요.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지나간 거다. 지나간 거다. 근데 진짜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개론이랑 요 법규 특채 문제 시험 보시느라 학과 특채 분들도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험이 어려워진다? 뭐 더 어려워진다? 학개론 때문에? 뭐 소방 나는 시험을 안 볼 거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년 시험은 또 어떻게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난이도가 높았던 건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 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 페이스 맞춰서 여러분들 그냥 쭉 준비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출제위원 빼고는 누가 여러분들 그걸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조금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한번 시험을 좀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과 특채 하시는 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후배들이잖아. 나도 소방과 나왔다니까. 학과 특채 힘든 거 알아요, 나도. 경쟁률도 높고 해서 조금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꼭 합격자 안에 들어가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좀 마치고요. 해설을 좀 마치고,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